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스팟라이트입니다. 오늘은 부산 2박 3일 여행 영상인데요. 코스부터 맛집, 숙소 정보까지 모두 준비해보았습니다. 간단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니 여행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은 흰여울마을, 태종대, 국립해양박물관, 용궁 구름다리, 용두산 공원에서 야경을 보고요. 둘째 날은 초량 이바굣길, 보수동 책방골목, 40계단 거리, 부평 깡통시장, 광안리 해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용궁사, 뮤지엄다를 보고 해운대에서 스카이캡슐 엑스터 스카이를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영도 초입을 지나면 흰여울 문화마을이 나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는데 현금 지불이더라고요. 부산은 카드 안 되는 주차장이 많더라고요. 여행 시에 현금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편합니다. 맑은 날 방문했더니 마을이 더 하얗게 보이네요. 탁 트여 있고 산토리니 느낌도 조금 나고 골목골목 예쁜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SNS에 유명한 사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송도 삼거리 위에 흰여울 문화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찍는 사진입니다. 태종대를 둘러보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다누비 버스를 타시고 한 바퀴 둘러보시거나 배를 타고 태종대를 둘러보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천천히 걸어서 둘러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서 저는 배를 타고 둘러보았습니다. 배를 타실 때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승선권을 작성하시고 안전교육을 받으신 후에 승선하게 됩니다. 날이 추운데 바람도 많이 불어서 무조건 따뜻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태종대 전망대가 보이고요. 신선바위를 지나 오륙도가 보입니다. 오륙도는 물이 빠졌을 때는 5개, 물이 찼을 때는 6개로 보여서 오륙도라고 합니다. 태종대는 기암괴석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점심은 태종대 앞에 있는 태종대 짬뽕에서 먹었습니다. 해물도 많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해안가일수록 짬뽕의 해물이 신선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태종대에서 국립해양박물관은 차로 7-8분 정도로 가깝습니다. 관람은 무료고요. 주차는 원래 무료였었는데 2021년 11월 2일부터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가족분들은 한 번쯤 들려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작은 수족관도 있고요. 어린이 박물관도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양과학이나 해양산업 쪽이 궁금해서 들려봤습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송도 용궁 구름다리로 갔습니다. 주차하시고 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오셔야 합니다. 5시 반까지 오셔야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셀카봉 안에 좀 가방에 좀 넣어주세요. 네. 섬에서 탁 트인 뷰를 볼 수 있는데요. 맞은편에 있는 섬은 영도입니다. 구름다리 바로 위에는 해상 케이블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케이블카를 안 타시더라도 1층에 공원을 둘러보시거나 옥상 전망대에서도 사진 포인트와 뷰 포인트가 있으니 오셨다면 같이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층은 주라기 공원처럼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간식 하나 먹고 옥상 전망대에 올라가야겠습니다. 옥상에는 어린 왕자 조형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들리는 곳입니다.
원래는 숙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용두산 야경이 멋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부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원만 둘러보고 들어가야겠습니다. 타워는 못 올라갔지만 생각보다 공원이 예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용두산 공원은 꼭 밤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소는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했고요. 삼복도로 370이라는 카페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운영하시더라고요. 좋은 점은 부산의 야경을 높은 데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리뷰는 숙소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타이밍을 놓쳐서 숙소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요. 여행을 왔다고 해서 꼭 나가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편하고 좋더라고요. 숙소에서 가까운 초량 이바구키를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이곳은 모노레일이 있는데요. 워낙 오르막이 가파르기 때문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국내 여행하면서 이런 모노레일은 부산만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출발합니다. 모노레일 옆에는 168계단이 있는데요. 참가비를 내시고 기록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최고 기록은 31초로 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오르막 계단을 게임으로도 즐길 수 있고 편하게 모노레일도 이용할 수 있고 기획을 잘한 것 같습니다. 동네를 잠시 둘러보고 이바구 공작소로 갔습니다. 부산은 오르막이 있고 집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동네는 대부분 6.25 전쟁 때 피난민이 몰려와 살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흰여울 마을, 삼복도로, 초량 이바구길, 감천문화마을 전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량 이바구길을 오시면 꼭 들려보셔야 하는 초량 1941 카페입니다. 이곳은 우유 카페인데요. 1941년도에 지은 일본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카페는 요즘 컨텐츠에 잘 넣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는 유니크해서 꼭 가야겠더라고요. 동백우유와 단파도빵을 시켰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더라고요. 저는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옛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너무 좋고 비 오는 날 오셔서 드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바로 옆에 전망대가 있어서 보고 점심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긴 밤에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은 부산역 근처인 초량 밀면으로 갔습니다. 평점도 굉장히 좋고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회전이 정말 빨라서 그런지 음식이 정말 빨리 나왔습니다. 면이 정말 맛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제 기준에는 육수간이 조금 세더라고요.
그거 빼면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40계단)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40계단 위쪽 지역에 피난민들이 대거 모여 살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 장소이자 부두에서 들어오는 구호물자를 파는 장터가 있던 곳입니다. 계단을 오르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동광동 주민센터 6층에 40계단 문화관이 있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제가 부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6.25 전쟁 이후 미군 부대로부터 나온 오래된 잡지와 만화, 고물상터에서 수집한 각종 소적들을 판매하는 곳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책방골목 자체는 길지 않아서 금방 둘러보실 수 있고요. 방문하신다면 우리글방이라는 서점은 꼭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점이면서 북카페인데요. 책이 쌓여져 있는 다락방 같은 느낌의 분위기에서 차 한잔 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도 먹을 겸 부평 깡통시장에 왔는데요. 깡통시장은 먹거리가 정말 많아서 배고플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국밥 맛집이 있다고 해서 이곳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주방이 마감 중이었고 제가 마지막 손님이었습니다. 돼지 냄새가 별로 안 나고요.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거기 강화도. 심지어 음식도 실패했어. 깡통시장은 저녁이 되면 야시장이 되는데요. 시간은 저녁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둘째 날 숙소는 광안리의 AG405 호텔로 잡았습니다. 오션뷰가 있고 해운대 아이파크와 광안대교가 펼쳐져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밤에 오셔도 좋기 때문에 한 바퀴 둘러보고 야식 사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드론 자체가 다 LED가 들어와서 뷰가 너무 좋아서 하루 묵기 정말 아까운 호텔이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바닷가와 맞닿아 있는 절경이 너무나도 유명한 곳입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고 주차비는 3,000원인데 무조건 현금으로 해야 하더라고요. 꼭 현금을 준비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드는 느낌은 동남아나 중국의 절과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용 있다, 용. 이곳이 뷰포인트입니다. 일출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점심은 용궁사에서 가까운 부엌 우동집입니다. 웨이팅이 좀 있는 곳이지만 저는 좀 일찍 와서 기다림 없이 주문했습니다. 돈가스도 괜찮지만 우동이 정말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용궁사나 루지 타러 가시는 분들은 땅 찾으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스카이 캡슐을 타려고 하는데요. 인기가 많다고 해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네. 해변 열차와 코스는 같지만 스카이 캡슐은 10m 정도 높이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탁 트인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4인까지 탈 수 있어서 프라이빗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고요. 인원이 적어도 한 팀씩 탑승합니다. 주차장은 2시간 무료이고요. 대형 SUV는 주차가 안 된다고 합니다. 뮤지엄단은 LED 전시가 유명하다고 해서 들렸는데요. SNS에 사진이 화려해서 한 번쯤 오고 싶었는데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LED 전시를 처음 와보는데요. 사진 찍기도 좋고 전시도 화려하더라고요. 2층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전시가 종료되었고요. 3월 26일부터 다시 전시를 한다고 하니 그때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약할 때는 네이버 예약으로 해서 현장가보다 20% 싸게 구입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시가 길지 않더라고요. 길게 보셔도 30분 정도면 사진도 찍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로 100층에서 해운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엑스더 스카이입니다. 1층에서 100층까지 올라가는 시간도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해운대 야경뷰는 이곳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은 통유리가 있었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100층에서 1층까지 한 번에 보이는 쇼킹 브릿지입니다. 밤이라 덜 무섭더라고요. 야경을 감상하고 한층 내려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굿즈도 있네요.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경도 보실 겸 한 번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여행지로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팟라이트였습니다. Every time that you are closing your eyes, I will